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감상문. 폭주하는 액션과 페미니즘의 완벽한 조화. 영화 소개. 조지 밀러 감독의 2015년 작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퓨리 로드는 1979년부터 시작된 매드맥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톰 하디가 맥스 역할을 맡았고 샤를리즈 테론이 퓨리오사 대장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영화는 핵전쟁 이후 황폐화된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물과 식량, 연료가 귀한 종말 이후의 세계에서 독재자 임모탄 조가 물을 독점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은 단순한 배경 설정을 넘어 현대사회의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권력 집중에 대한 날카로운 은유로 작용한다. 줄거리와 서사 구조. 영화의 줄거리는 놀랍도록 단순하다. 퓨리오사 대장은 임모탄 조의 5명의 아내들을 데리고 그린 플레이스라는 전설적인 낙원을 찾아 탈출한다. 임모탄 조와 그의 워보이들은 그들을 추격한다. 맥스는 우연히 이 추격전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퓨리오사 일행과 함께하게 된다. 전반부는 추격, 후반부는 회귀라는 구조로 영화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긴 추격전이다. 이러한 단순한 서사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의 강점이다. 조지 밀러 감독은 복잡한 플롯이나 장황한 설명 대신 시각적 스토리텔링에 집중했다. 영화는 거의 쉬지 않고 달리며 그 속도감 자체가 서사를 이끈다. 관객은 긴 대사나 회상 장면 없이도 캐릭터들의 동기와 감정, 세계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영화의 구조적 대칭성이다. 퓨리오사 일행은 그린 플레이스를 찾아 동쪽으로 달리지만 그곳이 이미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방향을 돌려 다시 시타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이 반전은 단순한 플롯 장치가 아니라 희망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결의에 대한 은유이다. 낙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페미니즘과 캐릭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액션 영화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페미니스트 영화이다. 제목에 매드맥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퓨리오사이다.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퓨리오사 대장은 현대 영화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여성 캐릭터 중 하나이다. 퓨리오사는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의 틀을 깬다. 그녀는 누군가의 연인이나 어머니, 딸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녀는 강인한 전사이자 리더이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 한쪽 팔이 없는 신체적 특징조차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독특한 개성으로 승화된다. 퓨리오사의 면도한 머리, 기름때 묻은 얼굴, 기계팔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기준을 거부한다. 임모탄 조의 5 아내들 역시 흥미로운 캐릭터들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점차 자신의 의지와 힘을 발견한다. 특히 스플렌디드는 임신한 몸으로 임모탄 조에게 맞서며 그녀를 소유물로 보지 말라고 외친다. 이들은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고 쟁취하는 주체적 인물들이다. 사막에서 만나는 늙은 여성 전사들의 등장도 의미심장하다. 불발탄, 키퍼 오브 더 시드, 발키리 등의 이름을 가진 이 여성들은 젊은 시절 전사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강인하다. 그들은 나이든 여성도 강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들이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설정은 여성이 생명과 희망의 수호자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맥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전통적인 남성 영웅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퓨리오사를 돕는 조력자에 가깝다. 영화 후반부 퓨리오사가 부상을 입었을 때 맥스는 자신의 피를 수혈하여 그녀를 살린다. 이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남성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화 마지막에 맥스는 떠나고 퓨리오사가 새로운 시타델의 리더가 된다. 주인공의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퓨리오사의 것이다. 시각적 스펙터클과 액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시각적 스펙터클이다. 조지 밀러 감독은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에서 손꼽히는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냈다. 영화의 대부분은 실제 스턴트와 실물 차량을 사용하여 촬영되었다. CGI는 최소한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조차 현실감을 높이는데 활용되었다. 영화의 차량 디자인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다. 가시 달린 차량, 불을 뿜는 기타를 연주하는 음악가가 탄 트럭, 거대한 바퀴를 다누어 릭 등 각 차량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 차량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종말 이후 세계의 문화와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이다. 특히 플레임 기타리스트 도프 워리어의 존재는 전쟁조차 일종의 의식이자 퍼포먼스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계에 미친 듯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촬영과 편집도 탁월하다. 존 실잔실 촬영 감독은 사막의 광활함과 추격전의 속도감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낮 장면은 선명한 주황빛과 푸른 하늘의 대비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밤 장면은 폭발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든다. 편집은 빠르지만 혼란스럽지 않다. 관객은 복잡한 액션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색채 사용도 인상적이다. 영화는 주황색, 파란색, 검은색의 강렬한 대비를 사용한다. 사막의 주황빛은 황량함과 열기를, 하늘의 푸른색은 광활함과 자유를, 폭발과 차량의 검은색은 폭력과 혼돈을 상징한다. 특히 밤 장면에서 파란색 필터를 사용한 것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음악과 사운드. 정키 XLJUNKIEXL이 작곡한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강렬한 에너지를 완벽하게 뒷받침한다. 드럼과 전자음악이 결합된 음악은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적이다. 추격 장면에서의 음악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며, 조용한 장면에서는 적절히 물러나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 사운드 디자인도 탁월하다. 엔진 소리, 폭발음, 총소리 하나하나가 생생하고 강렬하다. 특히 도프 워리어의 기타 사운드는 음악이자 무기이며 전쟁의 신호이다. 이 독특한 사운드는 영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상징과 메시지.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액션 영화지만 그 안에는 여러 층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가장 명확한 것은 페미니즘이다. 여성들이 남성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과정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은유이다. 임모탄 존은 극단적인 가부장제의 상징이다. 그는 여성을 번식의 도구로만 보며 물을 독점하여 사람들을 지배한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 주제이다. 핵전쟁으로 황폐화된 세계, 고갈된 자원, 오염된 환경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극단적 미래상이다. 물이 귀해진 세계에서 물을 독점한 자가 모든 권력을 쥐는 설정은 자원, 고갈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재앙을 경고한다. 종교와 광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워보이들은 임모탄 조를 신처럼 섬기며 바랄라로 가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빛나고 크롬으로 간다는 구호는 종교적 광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넉스의 캐릭터 아크는 맹목적 신앙에서 깨어나 진정한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린 플레이스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퓨리오사 일행은 절망한다. 그러나 맥스는 그들에게 희망은 뒤에 있다고 말한다. 시타델로 돌아가 그곳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도피가 아닌 변혁, 환상적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의 개선을 택하는 것이다. 영화의 결말에서 퓨리오사가 시타델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 물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장면은 희망적이다. 개인적 감상.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영화관에서 숨 쉴 틈 없이 몰입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폭주하기 시작하여 거의 쉬지 않고 달린다. 이 압도적인 속도감은 관객을 영화 속으로 완전히 빨아들인다. 극장 음향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엔진 소리와 폭발음은 온몸으로 느껴졌고,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추격전은 실제로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영화의 시각적 창의성이다. 사막 폭풍 속으로 돌진하는 장면은 아름답고 두렵다. 번개가 치고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차량들이 질주하는 모습은 카오스의 미학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또한 폴캣을 타고 차량 위를 뛰어다니는 워보이들의 모습은 서커스 고개 같으면서도 치명적이다. 퓨리오사라는 캐릭터는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강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때로 좌절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영화 중반 그린 플레이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절규하는 장면은 가슴 아프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서 다시 싸운다.
이러한 회복력과 결단력이 퓨리오사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다. 영화의 페미니스트적 메시지는 강력하면서도 자연스럽다. 영화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 퓨리오사와 5 아내들, 늙은 여성 전사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강하다. 이는 여성의 힘이 하나의 형태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게 된다. 배경에 있는 캐릭터들, 차량의 독특한 디자인,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 속의 상징들. 이 모든 것이 세계관을 풍부하게 만든다. 조지 밀러 감독은 긴 설명 없이도 시각적 요소만으로 복잡한 세계를 구축했다. 이것이 진정한 영화적 스토리텔링이다. 결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서는 작품이다. 그것은 시각적 스펙터클, 강력한 캐릭터, 의미 있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영화적 성취이다. 조지 밀러 감독은 70대의 나이에 현역 어떤 감독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와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액션과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격전 자체가 자유를 향한 여정이고 폭발과 충돌은 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퓨리오사의 운전대를 잡은 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액션 장면이 서사와 주제에 기여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액션 영화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오락이 어떻게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 영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액션 영화의 기준점이 될 것이며 페미니스트 영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희망에 대해 말한다. 아무리 황폐하고 절망적인 세상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싸운다면 변화는 가능하다. 퓨리오사와 맥스, 5 아내들, 그리고 넋으로 대표되는 각성한 워보이들은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당신의 바랄 나는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폭주하는 액션 속에서 인간 정신의 불굴함을 찬양하는 영화적 교향곡이다.